오늘 낭독할 책은 노잉입니다. 지은이 안도 미후유.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이자 디지털 노마드. 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다.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노마드 워크의 선구자로 꼽히며 일본 MZ세대의 롤모델이자 멘토로 출판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대표 저서로는 모험에 나서자 이어지지 않는 연습,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 새로운 세계로 등이 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1장 누구나 자기 미래를 알고 있다. 2장 미래가 이끄는 삶. 3장 나만의 how know, how 찾기. 4장 노잉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장부터 제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탄생한 순간.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다. 그리고 재즈바의 영업을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살아가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걸음이었다. 이 하루키는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한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따스한 봄날의 햇빛을 느끼며 걸어가던 그때 그는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하루키는 그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다. 하루키는 이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라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국민 MC가 열어젖힌 미래를 향한 문. 불현듯 자신의 미래가 보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국민 MC로서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타모리가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무척이나 흥미롭다. 타모리는 1980년대부터 무려 31년 동안 한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으며 생방송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가장 오랫동안 진행한 사회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기도 한 인물이다. 이런 그가 방송을 시작한 건 우연한 기회 덕분이었다. 타모리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인 후쿠오카에 돌아가 보험 판매, 볼링장 아르바이트 등 여러 일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활동했던 재즈 동호회 친구가 후쿠오카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다. 친구는 당시 유명한 재즈 뮤지션의 매니저였다. 친구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와 호텔 복도를 지나갔는데 방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문 사이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방에서는 연주를 마친 재즈 뮤지션들이 회포를 풀고 있는 참이었다. 타모리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자신의 주특기인 말솜씨를 뽐내며 뮤지션들과 아침까지 떠들썩한 시간을 보냈다. 그때 방에 함께 있던 뮤지션 중 한 명이 도쿄에 돌아가 하카타에 엄청나게 재미있는 녀석이 있다고 이야기해준 덕분에 타모리는 도쿄에 갈 수 있었고 만화가인 아카츠카 후지오의 눈에 들어 연예계의 발에 들여놓게 되었다. 타모리는 그날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명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머리를 감싸준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놓았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밥 딜런도 곡을 쓸 때 이미 존재하는 곡을 듣고 쓰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명곡 Blowing in the Wind는 10분 만에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곡을 만들 때 창조의 셈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랐다고 한 인터뷰가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그가 말하길 쉽고 빠르게 만들어진 곡일수록 좋은 곡이라나?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꿈속에서 미리 들은 사람도 있다. 바로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트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인상 깊은 나머지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한다.